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는 서울 아파트 값이 또 한 번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 또 경신했다는 거, 이거 있었고요. 또 하나는 내년부터 예비 신혼부부에게도 행복주택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비 신혼부부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들 저희 이 시간 통해서 챙겨드리고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가이드 출발합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2077-6330번 통해서 전화 접수 받아요. 부동산에 대한 질문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797-0300번 전화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문자로 질문 주시면 역시 답변해 드릴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계절이 왔습니다. 네, 가을입니다. 그래요. 이제 부동산 하면 또 성수기 시즌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모르겠어요, 대표님. 왜 여름에도 원래는 비수기인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네. 또 올 가을이라고 성수기가 될까 모르겠어요. 자, 일단은 그 여름은 그 하도 이 무더위를 피하는데 중점을 둔다면 가을은 탄다고 하죠. 가을 탄다. 계절을 누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계속적으로는 그 가을 시장이 비수기였던 적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올 가을만큼은 지난 그 여름에도 원래는 비수기였었던 그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그 어떤 부동산 시장도 성수기로 이 탄력이 얼마만큼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기로에서 시장이 더 죽을 것이냐 계속 살 것이냐 이런 굉장히 중요한 계절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네. 꼼꼼하게 이 방송 챙겨보시고 또 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를 좀 하면서 올 가을은 그야말로 올 겨울 그리고 내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계절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들 그렇게 되도록 도와드릴게요. 2077-6330번 빨리 전화주세요. 첫 번째 시청자 연결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네.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네, 저기 대치동에 네. 그 현대아파트 있잖아요. 네네. 네, 거기 좀 지금 이 매수로도 해도 되는지 어떤지 좀 궁금해서 일단 먼저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대치동 현대아파트 사도 될까? 산다면 언제쯤 살까? 뭐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궁금하실 텐데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대치동에 그 현대아파트는 그 두 군데가 있어요. 그 대치 현대아파트가 있고 또 작은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곳이 대치 현대아파트인가요? 네네. 예, 거기가 한 세대수는 대략 한 600세대 정도 되는데 네, 맞습니다. 99년도에 입주한 대치동 쪽에서는 그야말로 좀 어떻게 보면 그 비싸지 않은 축에 속하는 그런 아파트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격 대비해서 나중에 좀 효과를 좀 볼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매입을 고려를 해보시는 것 같은데 네네. 자, 일단은 투자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또 거주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 투자입니다. 투자라면은 네네. 일단은 그 입지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대치동이 강남에서는 그야말로 교육 중심지이면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거는 맞습니다만은 네네. 대치동 안에서도 네. 살고 싶은 곳은 강남은 맞아요. 대치 현대 아파트도 많은 수요층들이 이제 좋아하는 구역은 맞는데 사고 싶은 아파트만은 아닙니다. 아, 자, 이 강남에서 사고 싶은 아파트는요, 네. 그야말로 현재 모습에서 새 아파트 또 대단지고 또 이쪽에서도 교통이라 그러면 3호선이라든지 분당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교통 환경하고도 가까우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가격 어떤 상승폭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말씀하신 대치 현대 아파트가 입지나 여러 가지 장점은 가격도 이제 낮은 편이고 하는 건 좋은데 사고 싶은 아파트에 대한 매력은 별로 없다. 즉 새 아파트 위주의 대단지 아파트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로 될 수 있는 곳도 아니거든요. 99년도 입주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뜨뜨미지근한 그런 그 입주 연도기 때문에 네. 사실 이게 계속 보유해서
계속 노후가 된다면 노후가 됐을 때 재건축이 된다는 기대감이 섞인다면 떨어지다가도 다시 오를 수 있는 기대감마저 있을 텐데 여기 같은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지금 부동산 시장은 내내 거래가 좀 안 되다가 가격이 조금 어느 정도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났고 가격이 좀 올라선 지금 현재 모습에서 더더군다나 지금 구입을 하신다라는 건 좀 한 발 늦은 감도 있고요. 또 지역 선별이나 또 종목선 이 아파트를 선별을 하는 부분도 여러 가지는 좀 뒤처진 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이왕이면 그냥 단순한 아파트를 난 투자하고 싶어요라고 한다면 지금 막 입주되고 있는 택지지구 아파트 예를 들면 뭐 하남이라든지 하남 미사지구라든지 뭐 위라든지 또 마곡이라든지 서울 근교 택지지구 아니면 또 막 재건축되고 있는 곳들 또 재개발되고 있는 곳들 그거에 따른 조합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문양 물건이라도 좀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쪽에 투자가 좀 현실적이지 않나 싶고요. 그렇지 않다면 강남은 워낙 좀 비싸게 가격이 올랐으니까 강남을 좀 벗어나서의 좀 전세 비율이 높은 축에 전세 수요자가 매매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강남은 맞는데 사고 싶은 아파트가 아닌 바에는 전세금은 꾸준히 오를 수 있겠지만 매매 금액은 유지 부동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니까요. 다시 한번 조금 시점도 그렇고요. 또 지역이라든지 종목도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반대 의견을 제가 드렸으니까 네.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죠. 아유, 네. 예, 목사님 잘 시간 좀 알았습니다.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2077-6330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다 찝어드릴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시청자님 네.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아니, 제가 지금 잠실 엘스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재계약해야 돼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전세비가 또 올라가지고 네. 올려줘야 하는데요. 예,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전세비가 너무 오르다 보니까 아파트를 지금 시점에서 사는 게 사버릴까?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그렇죠. 또 살기 워낙 좋은 동네니까 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잠실 엘스 아파트면 이제 잠실의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중에서 이제 재건축된 아파트 단지 중에 1단지예요. 예, 예. 거기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데 자, 지금 한 발 좀 늦은 감은 있어요. 예. 조금 몇 년 전에 사셨더라면 거의 뭐 지금보다는 뭐 5천 1억 정도는 더 낮은 금액에 이렇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전세가 만기가 됐고 또 전세금 더 주는 게 낫느냐 아니면 차라리 사는 게 낫냐라고 질문을 네. 주시는데요. 궁극적으로 따진다면은 사실 조금 지금 소나기는 약간 피해가는 게 좋을 듯은 하지만 이 잠실이란 지역이 워낙 그 호재도 많고 계속적인 가격 흐름으로 이어질 것 같아 보이니까 사셔도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대신해서 지금 이제 엘스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이 잠실은 1단지 엘스 그리고 2단지 리센츠 3단지 트리지움 그리고 4단지 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조금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면 리센츠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둘 다 교육 환경이 좋고요. 네. 일단 신천역 그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그 조금 차별화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그 리센츠 옆에 있는 잠실 주공 5단지가 재건축이 됐을 경우를 생각해서 이렇게 좀 더 이곳에서 가장 그 트레이드 마크 되는 아파트 옆 단지가 또 그런 후광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시는 거는 그래요. 전세금 계속 올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는 게 낫겠죠. 그렇다면 엘스보다 엘스라는 게 엘스 단지라는 뭐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다 특장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어디가 좋고 나쁘고 다르기보다는 근데 이제 엘스가 가지고 있는 뭐 장점이 교육 환경이라 그러면 리센츠도 마찬가지 초중고등학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하고도 비교해서 더 유리한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데 입지적인 부분 또 엘스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동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약간 이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는 약간 그 단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에 따라서 틀리지만. 자,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으로는 리센치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좀 높게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니까 사셔도 되고 좀 리센치도 한번 같이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루 뭐 트리지움이라든지 에이크펠리스라든지 전체적으로는 다 괜찮아요. 어쨌든 지금은 뭐 가격 차이가 조금 제법 나거든요. 작은 거는 뭐 30평대만 해더라도 9억 또 10억에서 훨씬 그 높게 이렇게 형성된 금액대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높게 형성된 것보다는요. 사실은 조금 적절한 금액 선에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여기 자체가 어떤 조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그 프리미엄을 더 주고 살 만한 어떤 차별화는 별로는 없다. 차라리 같은 단지 내에서도 또 동이 틀리더라도 층이 틀리더라도 조금 낮은 금액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좀 드릴게요. 답변이 시청자님, 됐습니까? 네. 네. 시청자님 지금 전화 듣고 계신 건가요? 네. 아, 네. 선생님 좀 이해가 되셨어요? 답변이 네, 됐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네, 고민 좀 더 해보시고요. 궁금한 사항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전해 주실 수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부가적으로 제가 좀 확신을 한번 좀 드릴게요. 아, 네. 뭐냐면 왜 잠실 지역이 좀 좋냐 하면 잠실 지역이라는 아파트는 강남에서 비춰봤을 때는 사실은 좀 강남보다는 좀 낮게 평가를 합니다. 강남에서. 하지만 이 송파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가장 괜찮은 아파트다. 그래서 송파 지역에서는 1등 아파트인데 이쪽 지역으로 생각한다면 그 마이스 산업이라고 해서 삼성동하고 이 잠실 종합운동역 사이에 네. 복합 교류 단지가 계획되어 있는 부분하고요. 또 이렇게 9호선이 지금 이제 종합운동장역까지 돼 있는데 요 송파를 관통을 해서 내려가는 부분도 어떤 호재거리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곧이어서는 이 제2 롯데월드 롯데가 뭐 가문이 굉장히 좀 뜨거웠을 분위기였는데 그게 롯데월드가 이제 준공이 됐을 때 많은 입주 수요에 의해서 이쪽을 또 찾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세감이 더더욱 올라가고 그에 힘입어서 매매 금액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실 5단지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 여러 가지 호재가 섞인 이 잠실 지역은 구입해도 손해볼 곳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렇게 정리를 또 해드리고요. 다음 분 또 연결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시청자님 어느 곳 예. 궁금하신가요? 네,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소화동의 효문시 네. 아파트예요. 네네. 거기에 저희가 32평차를 가지고 있는데 세를 좀 났거든요. 예. 근데 지금 주공에서 진 거라 올 가을에 좀 많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오, 네네. 그래서 지금 매도를 하고 아, 저희가 네. 광명시에 철산 8단지가 있는데 재건축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매도하고 8단지로 옮기면 어떨까? 아, 여기 그래서 휴면시야를 한번 매도하고 여쭤보려고요. 저쪽으로 가면 네. 어떨까? 아,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높은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이제 더 네.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예, 될 텐데 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광명시 그 소화동에 휴먼시아 아파트를 갖고 계세요. 예, 예. 30평대 갖고 계신데 지금 여기가 이제 그 뭐를 아셔야 되냐면 이제 광명시 또 인근에 그 서울시하고 인접돼 있기 때문에 네. 과연 지역별로 어떤 장점이 있느냐부터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 광명시가지는 위에 그 7호선 면으로 해서요. 네. 이 광명시청이 있는 이 구시가지죠. 자, 네. 이렇게 한 섹터라고 보인다면 또 다른 섹터는 요 안에서도 강남격으로 생각한다면 철산동이라든지 하안동이 그 전체적으로는 아파트 단지 위주기 때문에 네. 교육 환경 또 교통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또 옆에 이제 구로라든지 가산 그 디지털 산업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배후 네네. 주거지로서는 이 광명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 기아 자동차 그 소화 공장 위쪽에 차지하고 있는 이 그 지금 이제 소화 지구 그 휴먼시아로 해서 이제 단지가 개발된 곳이 그게 이제 2009년부터 입주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자, 그런 상태고 또 아래로 가면 광명 역세권 근처로 해서 앞으로 이렇게 개발을 또 예정하고 있는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단지들이 또 있다는 거. 자, 네. 이렇게 보면은 어딘가 모르게 지금 전체적으로 가격이 조금 올랐잖아요. 네네. 그게 어디서 파생되냐면 그나마도 이쪽 그 철산동이라든지 하안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90년대 입주를 했기 때문에 노후된 아파트예요. 네. 이쪽이 어떤 대단지 아파트이면서도 교통하고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새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소화지구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좀 오른 겁니다. 물론 하안동이나 철산동이나 아파트도 올랐어요. 거기보다는 조금 더 올랐다. 왜? 요즘은 어떤 주거 환경이라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새 아파트에 대한 어떤 구매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2015년이고 이제 6년 차 된 아파트인데 여기서 더 가서 가격이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네. 옆에 이제 경쟁력으로 있는 그 광명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하고요. 네네. 또 그 앞쪽 보면 이제 금천구청에 있는 그 롯데캐슬 단지들이 대규모로 좀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예예. 이런 부분도 시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 한 1,500, 600 정도 시세고 지금 어떤 소화지구도 마찬가지 한 1,500에서 낮게는 한 1,350선이거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좀 다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매도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생각하신 대로 지금 철산 주공 아파트 단지 중에서 네. 그 이제 저층 주공이 이제 7단지 하고요. 예예. 그리고 8, 9단지가 이제 복합 개발 그리고 10, 11단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재건축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네. 밑에 그 12단지라든지 13단지가 이제 중층 단지로 돼 있는데 예상하신 대로 8, 9단지가 됐든 10, 11단지가 됐든 그쪽으로 소화동 아파트를 팔고 가신다는 거는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대지 지분이 워낙 그쪽이 크다 보니까 예, 재건축에 대한 이익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재건축이 돼서 사업이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요게 조금씩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참고 인내를 하게 되면 가격 반등하는 효과는 지금 기존의 아파트보다는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과감히 기존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를 하고 재건축에 네. 대한 기대감에 섞인 이런 단지들로 투자적인 관점에서 사시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공 거라 주공에서 지어서 다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 생각에 그래서 기간이 또 세중기 12월이 돼요. 예. 그래서 딱 적절할 거예요. 네, 근데 예, 예, 주공 매도를 아파트라고 하고. 해서 네. 나쁜 게 아니고요. 요즘은 주공 네. 아파트라고 휴먼시아라든지 다른 명칭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서게 되는데 네. 그 입주 연도가 이제 6년 차기 때문에 앞으로 네. 계속 나눠도 사실은 새 아파트의 면모를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권유를 한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아. 주택이라는 게 내가 살 거 아니면은 네. 가격이 좀 올라서졌다, 할 일을 다 했다, 더 오를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은 곳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생각하신 대로 8, 9단지 아니면은 10, 11단지, 7단지는 지금 많이 이렇게 법적 분쟁이 붙어 있기 때문에 8, 9단지나 10, 11단지를 잘 공략을 해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조금 적은 금액 단위로 이렇게 투자를 해놓으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좀 장기적인 차원으로 갈 가능성을 생각하면 투자액을 너무 많이 늘려놓으면 안 돼요. 네. 큰 평형보다는 작은 평형에 대한 투자를 좀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생각대로 그대로 감사합니다. 가시면 될 것 너무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걱정 마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자, 문자로도 저희 질문 접수 받고 있죠? 어떤 질문 들어와 있는지 열어보겠습니다. 8497님께서 연락 주셨네요. 암사동 신축 빌라를 알아보니 전세금과 매매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질문 주셨어요. 전세 물건이 없어서 차이가 없는 걸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암사동 지역은 워낙 그 거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암사, 선사, 유적지 해서
옛날부터 터를 잡고 유적지로서 있었던 곳은 그야말로 살기 좋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살기 좋다고 해서 가격이 반드시 오르는다는 그런 법칙은 조금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신 게 이제 신축 빌라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암사동으로 따졌을 때 이제 이런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 암사역 주변으로 천호역 사이죠. 이런 주변으로 해서 어떤 빌라촌 이런 지역으로 굉장히 좀 있는데 요런 그 암사동에 있는 빌라라든지 뭐 천호동이라든지 성내동이라든지 풍납동에 있는 빌라 단지들의 단점으로 본다면 보통 이제 신축 빌라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그쪽 지역이 좀 빌라 단지들이 너무 노후됐을 때 재개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워낙 유적지이기 때문에 재개발했을 때 어떤 여러 가지 따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 내가 걸림돌이 많다라고 생각한다면 재개발로 가게 되는 어떤 개발 기대감은 별로는 없다. 그러면 현재 모습만 봐야 된다. 이렇게 네. 보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모습만 추적했을 때 이쪽에 전세금도 비율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하지만 전세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매매 금액하고 거의 붙어 지내는데도 왜 집을 굳이 안 사느냐 하는 이유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 지역에서 조금만 이제 벗어나게 된다면 위로는 이제 그 남양주라든지 구리라든지 이쪽으로 이제 벗어나서 평당 1,000만 원 아파트 시세를 놓고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물론 이 고덕단지라든지 이쪽 명일동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단지는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쪽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그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시세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 살다가 내가 새 아파트로 넘어가려는 그런 움직임 안에 있는 어떤 그 빌라 주거민들의 어떤 전세 수요자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런 수요자들이 그야말로 어디론가 갈 곳이 없다면 집을 결국은 매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충분히 그렇지는? 암사동 같은 경우는 네. 이 경기도 권역하고 이 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집값이 올라가기에는 좀 불안감이 있다. 그러면 특히 이제 매수는 조금은 반대? 조금 네, 조금 조금은 반대. 반대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보다는 서울시 안쪽으로 해서 최소한 그 2호선 변 안쪽이라든지 네. 강남권 그리고 강북 쪽에서라도 훨씬 아까 얘기한 그런 수요자가 벗어나기에는 어려운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전세 수요자가 충분히 집을 매수하려는 어떤 마인드 변화에 의해서 내 집이 잘 팔려야지 빌라도 어떤 거주하면서 투자도 가능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가격 오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제 의견으로 생각한다면 일단은 반대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평소에 궁금한 곳에 대한 어떤 질문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문자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상세하게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자, 방송에서도 난 다 해결을 하지 못했다 하신다면 세미나 오세요. 일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5년 부동산 핵심 전략과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입니다. 8월 29일 토요일, 31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797-0300번으로 문의해주세요. 한동안은 날씨 너무 더워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러 가시라 했다면 이제는 살랑살랑 또 선선한 바람, 바깥 바람 맞으면서 한번 나들이 겸 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세미나, 요즘 분위기 어떤가요? 선선할 때는 일단은 찾아가는 것이 산이에요. 그죠? 그 산에 가야지 좀 아무래도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좋은 공기 마시고 하는데 우리가 다루는 게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좀 잘 오를 수 있는지 좀 오를 것인지 안 오를 것인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그런 맥락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가볍게 마음의 건강 또 신체 건강보다는 마음의 건강과 또 어떤 정신 건강 이런 부분들을 조금 슬기롭게 예측을 잘해서 내가 부동산으로 하여금 재테크도 잘하고 내가 가진 부동산을 언제쯤 매도를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끔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그 산에 가는 기분으로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오셔서 많은 걸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일매일 부동산 가이드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 일주일에 2번 진행되는 이윤환 대표님의 세미나도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가을에는 부동산 투자로 수익을 좀 맛보자고요. 괜찮은 투자 매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이해날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소장님께서 어떤 매물 준비하셨나 오늘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송승현 소장님부터 볼까요? 오늘 어느 곳으로 저희 갑니까? 네, 오늘 뭐 일단 보실 곳은 그 강남 그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주택이 되겠는데요. 그 보통의 이제 논현 1동과는 다르게 논현 2동 같은 경우 고급 주거단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합 선물 세트와도 같은 그런 개발 호재가 아주 듬뿍 담긴 논현동에 위치한 다세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큰 호재들이 있길래 이런 말씀 주시는지 잠시 후에 좀 체크해 볼 거고요. 박준현 소장님의 매물도 한번 들어볼게요. 소장님 오늘 두 곳이죠? 어느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두 제형 매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매물은 강남 중심의 고급 투룸을 2,500만 원의 소액 투자로 마련할 수 있는 기회와 더불어 개발 호재로 단기 시세 차익 가능한 강남구 역삼동 매물과요. 두 번째 매물은 저평가 지역에서 고평가 지역을 변모 중이며 대기업 연구소와 업무시설 입주에 따른 개발로 미래 가치가 보장된 서초구 양재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하나씩 열어보고요. 매력 포인트들 점검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매물 화면으로 먼저 만나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첫 번째 매물로 점검해 볼게요. 2호선 분당선 선릉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올해 1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로 지어지는데 그중 3층 소개해 드릴게요. 매매 금액 3억 6,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역삼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 투자에 임하면 좋을까? 요거 설명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장님 어떤 부분 먼저 체크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 굉장히 핫한데요. 지금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우수한 황금성을 자랑할 수 있는데요. 강남 지역은 각종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거주 수요가 많고 자산 가치의 상승 기대로 투자자 수요까지 유입시킴으로써 초과 수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반해 신규 택지가 없기 때문에 공급 주택의 한계가 있어 지속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곳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여 꾸준한 지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풍부한 임대 수요인데요. 대기업 본사들의 대형 업무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고 상권이 집중되어 있어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나 상점의 종사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임대 수요가 풍부하여 지속적인 임대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고요. 더불어 강남은 희문, 경기, 그리고 서울 중동고등학교, 그리고 경기 숙명여자고등학교 등의 유명 고등학교와 대치동 하강가가 위치함으로써 교육 여건이 매우 좋아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학군 수요 또한 풍부하다 할 수 있습니다. 더해 강남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가세하여 임대가 상승은 물론 집가 상승까지 바라볼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파격적인 분양 가격입니다. 그래서 건축주 선분양 매물로서 분양가가 시세 대비 매우 저렴하여 2,500만 원의 수액 투자로도 단기세 차익은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12%의 고수익이 보장된 매물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개발 호재로 삼성동 한전부지역
영동도로에는 2026년까지 강역 급행철도, GTX 그리고 KTX 등 수도권 철도 노선 6개가 선설될 예정으로 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은 코엑스 지하 상업물과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연결하는 2호선 삼성역에서 9호선 봉원사역까지의 지하에 6개 강역 도시철도 통합 환승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규모 복합센터로 개발해 상업, 문화, 그리고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로 이 지역을 강역적 교통 접근성이 보장되는 교통 허브이자 국제적 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따른 임대가는 물론 매매가 상승에도 크게 일조하여 투자 가치가 높다 하겠습니다. 네, 입지적인 여건부터 상세하게 좀 들여다볼게요. 역삼동 매물 저희 살펴드릴 거고요. 매물 있는 주변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였고요. 지하철 2호선 성능역과 그리고 분단성을 도보 2분, 그리고 9호선 선정능력을 도보 7분에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경부, 호남 등 각 지역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그리고 수도권과 연계되는 도시고속도로, 그리고 도심과 연계되는 한강다리, 그리고 남부순환도로, 내부순환도로, 그리고 도심 고속화도로, 그리고 올림픽대로, 그리고 강변북로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남부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그리고 화물터미널과 도심공항터미널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생활 인프라로 국립중앙도서관, 예술의 전당, 그리고 국립공학원, 그리고 대법원을 비롯한 법조타운, 그리고 조돌청 등의 전국 규모의 중요기관들과 갤러리아를 비롯한 대형 백화점, 그리고 쇼핑센터, 시장, 강남 세브란스병을 비롯한 큰 종합병들을 각각에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교육 1번지에 걸맞게 힘은 경기 서울 중동고등학교, 경기 숙명여자고등학교 등의 유명한 고등학교와 대치동 학원과 가깝게 있어 교육 여건이 매우 뛰어나 생활, 교통, 그리고 교육 환경까지 갖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매물 가치가 좀 올라갈 만한 그런 호재들도 챙겨볼게요. 역삼동입니다. 어떤 호재들 잡히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TV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동 한전 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강남의 마지막 금싸르기 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삼성동 부지, 현대자동차가 구성하는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를 강남 마이스 관광 특구로 지정했고 코엑스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약 72만 제곱미터를 국제 업무 그리고 마이스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갖춘 국제교육 복합지구 마스터 플랜을 짜는 등 강남 개발의 밑그림을 완성하여 서울시의 종합발전 계획으로 연계되면 상업 그리고 문화, 관광 기능이 한데 어우러진 콤팩트 시티로 조성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현재 3종 일반 주거지역인 한전부지는 일반 상업지역으로 종사용되고 이에 따라 허용 용적률이 250%에서 800%로 3배 이상 늘어나면 기존보다 연면적을 3배 이상 늘린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져 제2 롯데월드를 제치고 국내 최고층 건물로 등극하여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타워로 자리매김할 것은 물론 지역 부동산 가치 상승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더불어 강남역 부근에 있는 롯데칠성 부지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지하 6층, 지상 55층 최고 높이 275m의 대규모 업무, 숙박, 그리고 판매, 문화, 집회시설 등을 갖춘 복합 상업시설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서울의료원 부지와 그리고 한국감정원 부지 개발 또한 예정되어 있어 개발이 본격화되면 강남 일대 지역 상권 확대 및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해 강남권 대단위 재건축 사업으로 많은 이주 수요와 더불어 대기업 개발에 따른 상주 인원 유입으로 인한 임대 및 매매 시행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의 동방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은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개발 호재 그 덩어리 자체가 몇만 평 부지를 개발하는 호재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역삼동입니다. 건물 보러 가야죠? 특징 보겠습니다. 12월에 준공 완료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 12월 준공 예정이고요. 245평의 단지형 고급 다세대 주택입니다. 총 5층 3층이며 전용이 42.33제곱미터, 대지가 22.1제곱미터인데요. 강남 중심에서 대지 지분이 보통 2평에서 3평인데 여기는 6.65평의 가치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방 2개, 욕실, 그리고 거실 폭이 약 4m로 넓은 거실로 이루어진 투룸입니다. 그리고 필로티 구조로 다세대에서 보기 드문 1대1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방범용 CCTV, 그리고 무인 택배함 설치와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그리고 전기 쿠탑, 그리고 풋바이장을 제공하고 고급 내장재로 시공 예정이며 특히 다세대 주택에서 볼 수 없는 드레스룸 제공과 거실에 폴리싱 타일을 이용하여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신축할 것이고요. 단지형 고급 주택답게 경비실까지 갖춘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가격 어떻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최고 중요한 거겠죠. 직접 현장에 나오시면은 그 시세를 정확히 아실 건데요. 아주 저렴합니다. 분양가 3억 6,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임대가 3억 4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실투자 2,500만 원이고요. 시세 차익과 그리고 월세 수익까지 동방상승을 기대하시는 투자자께서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50만 원, 대출 2억 5,500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8천만 원으로 대출 이자 공제하고 연 958만 5천 원의 수익률 12%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역삼동 매물입니다. 매수하실 때 유의할 점 뭐 있나 챙겨볼게요. 어떤 거 생각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이주 수요나 유입 인구가 증가하는 곳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매달 안정적인 임대 수익 확보가 용이한 물건인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꼭 현장 방문하셔서 지역 시세나 입지를 꼼꼼히 체크 후 투자하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강남권에 있는 역삼동에 있는 매물 살펴보고 왔습니다. 확인하시죠. 강남권 매물 오늘 하나 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매물 송승현 소장께서 준비하셨고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분당선 강남구청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매물입니다. 올해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6층 건물인데 4층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매매 금액이 3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8,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논현동만의 또 특색이 있는 거니까요. 이에 맞춘 매물 투자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수장님, 어떤 거 먼저 점검해 주시겠어요? 네, 투자 포인트 뭐 3가지로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강남권에서도 아주 강남에 위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안정성과 수익성, 황금성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그 주변 일대를 보시면 학군이라든지 뭐 주거 환경 그리고 업무 시설이 잘 즐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매우 많은 유동 인구와 함께 임대 수요가 풍부하다라는 게 두 번째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 일대를 보시면 투룸 공급, 특히나 이런 신축 투룸 공급의 희소성이 굉장히 손꼽힙니다. 그로 인해서 희소성과 함께 실거주,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게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적인 여건 살펴봐야죠. 논현동 주변에 어떤 거 있나 교통 편리한가 살펴드릴게요. 점검해 주시죠. 네, 일단 입지적인 부분 중에서 교통적인 부분을 일단 설명 한번 해볼 텐데요. 그 7호선과 분당선. 본 매물이 있는 곳은 강남구청역이 되겠습니다. 강남구청역에서 도보 5분 거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주변 일대를 보시면은 그 구획 정리라든지 그 도로망이 잘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그 본 매물이 있는 곳은 도산대로와 학동로 사이에 있습니다. 그 주변 일대를 보시면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단 쪽으로 이동을 해보시면은 압구정동이라든지 청담동이 위치를 하였고요. 또 우측으로 이동을 하신다면 삼성동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급 주거단지에 위치를 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주변을 보시면 업무타운을 한번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설명해 드렸듯이 그 도산대로 같은 경우 도산대로랑 본 매물 학동로, 그다음 하단 쪽을 보시게 되면 봉은사로, 또 하단 쪽 보시면 테란로가 있기 때문에 업무타운에 아주 둘러싸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좌측으로 이동을 하시면 강남대로, 우측으로 이동하시면 영동대로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업무타운과 함께 그 교통망이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본 매물 있는 곳을 보시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주변 일대를 살펴보시면은 뭐 신사동 가로수길이라든지 압구정 로데오, 청담동 명품거리, 뭐 주변에 코엑스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하고요. 뭐 백화점이라든지 쇼핑까지 잘 갖춰진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을 보시게 되면 녹지 공간을 한번 잘 살펴보시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 한강 쪽으로 이동을 하신다면은 뭐 도산공원이라든지 한강공원까지 도보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은 그 도심 속 녹지 공간이 굉장히 쾌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주변에 이제 학군을 볼 수가 있겠는데 뭐 학동 초등학교라든지 경기 고등학교, 뭐 언주 중학교, 그다음 영동 고등학교가 잘 있기 때문에 학군 프리미엄까지 같이 한번 볼 수가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같은 강남구지만 앞서 살펴본 역삼동 물건과는 또 다른 개발 호재들이 잡히는 것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설명하면은 뭐 박주현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잘 하셨는데 조금 더 보태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본 매물이 있는 곳 같은 경우 주변에 살펴보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있는데요. 그 마이스 산업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뭐 국제회의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5위 정도에 뽑힐 정도로 아주 많은 국제회의가 열리고 있는 곳인데요. 이곳 일대를 보시게 되면 향후에 뭐 경제 효과 이제 생산 유발 같은 경우 262조,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같은 경우는 6만에서 7만 개 정도 앞으로 계속 창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을 일단 보시게 되면 영동대로를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영동대로 일대를 보시면 8개의 노선이 향후 중장기적으로 교차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곳 일대를 보시게 되면 경제 효과 같은 경우는 한 46조 이상이 되겠고요. 고용 창출을 보시게 되면은 31만 명 이상 고용 창출이 일어나는 아주 좋은 그런 교통망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일대를 보시면은 뭐 시내 교통망뿐만 아니라 광역 교통망까지도 매우 우수하고 훌륭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교통망을 통해서 집가는 더욱더 상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 일대를 보시면 용산까지 이어지는 그 신분당선 착공과 함께 뭐 GTX라든지 노년역부터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그 캐나다 몬트리올 시티에 보면은 언더그라운드 시티를 표방을 하였죠. 그래서 뭐 앞으로 향후에는 뭐 지상 경제뿐만 아니라 지하 경제까지도 아주 뭐 기대해 볼 수 있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본 매물 하단 쪽으로 보시면 테란노가 잘 있는데요. 그쪽 주변을 보시면 구글 캠퍼스가 창업을 하였습니다. 구글 캠퍼스가 창업을 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스타트업은 좀 더 해외 진출에 가속화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주변 일대는 이제 팁스 창업으로 인해서 앞으로 과거의 명성에 걸맞게 그 벤처 붐을 한 번 더 일으켜 볼 수 있다는 개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논현동 매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11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본 매물 말씀드렸듯이 뭐 올해가 가기 전에 11월에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되는데요. 총 이제 세대 수는 한 40세대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2개 동으로 갖춰져서 단지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에 보시면은 도로가 잘 있기 때문에 뭐 쾌적성이라든지 개방감, 뭐 환풍이 매우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변은 1층에는 뭐 기본적으로 필로티 구조로 주차가 매우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자동문이라든지 기본적인 CCTV 잘 갖춰져 있고요. 실내는 뭐 강남에서 풀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 아주 기본적으로 잘 들어가고요. 외관이라든지 이런 건 강남에 잘 맞게 아주 훌륭하게 잘 갖춰진 그런 건물이라고 소개드리겠습니다. 가격도 살펴봐야죠. 매매 가격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 시세 대비 한 3천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세 주변 시세를 보시면 전세가가 굉장히 높은데요. 전세 예상가는 2억 한 8,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정도 묻어두시면 향후에 매도 차익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임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게 되면은 3천에 월, 이것 역시 주변이 고급 환경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융자를 활용을 하신다면은 9% 정도의 높은 수익률과 함께 주변에 아주 고급 생활 인프라를 갖춘 곳에 이런 매물 하나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매수하실 때 체크해야 할 부분 점검해 보겠습니다. 유의할 점 어떤 거 말씀 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투자의 아주 기본입니다. 수요랑 공급을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네요. 이곳 지역 같은 경우는 공급이 그렇게 지가가 높기 때문에 공급이 많이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답사를 해보시면서 주변 일대 공급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향후에는 이제 전용 면적을 한번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전용이 얼마나 넓은지 함께 도면을 한번 꼼꼼히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물 강남구 논현동 물건 점검하고 왔습니다. 확인하시죠. 마지막 매물 한 곳은요. 서초구에 있는 곳으로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 주택 살펴보겠습니다.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 위치한 매물입니다.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 3억 9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3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재동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물건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보현 소장님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네, 한번 점검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초구에서는 우면동과 양재동이 굉장히 저평가 지역이었는데요. 지금 아주 핫하게 고평가로 고평가지역으로 지금 변모 중으로 아주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 할 수 있고요. 일단 강남 재건축 단지의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포주공 이주수요 12,000세대의 배후지역이며 이주수요 충당 1순위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및 월세가 상승 물론 매매가 상승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친환경 주거지구로 구룡산이라든지 대모산, 청계산, 그리고 양재천 등이 인접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양재시로 통하는 경부고속도로와 과천 의왕간 고속화도로 그리고 강남 순환 고속도로 그리고 양재대로 등과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 연구소와 업무시설들의 입주와 지역 개발 프로젝트로 인한 시세 차익과 시공사가 직접 분양하는 매물로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하여 2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단기 시세 차익은 물론 월세 전환 시에는 8천만 원의 투자금으로 11.8%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 주셨지만 친환경이라는 말에 적합하게 산 굉장히 많아요. 녹지 공간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양재도 입지적인 여건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특징 꼽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강남구에요. 서초구도 우수한 학군으로 매원초등학교 그리고 개포초등학교 그리고 엄남 중고등학교 그리고 국립국악고등학교에 인접해 등하교 시에 안전하고 교육 환경이 좋아 학부모들의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한 서초구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자연환경 요소가 아주 뛰어난 곳으로 주변에 구룡산, 대모산, 청계산 등 풍부한 녹지 공간과 생태하천으로 유명한 양재천과 양재 시민의 숲 그리고 서초 문화예술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양재시로 연계되는 경부고속도로와 그리고 양재대로 등과 그리고 이제 강남 순환 고속도로가 있어서 사통팔달에 광범위한 교통망을 갖춰 교통이 매우 편리합니다. 그리고 역세권으로 도보 6분 거리에 신분당선 양재 시민의 숲역을 이용할 수 있고 2분 거리에 버스를 이용하여 강남 중심 지역으로 10분대 진입이 가능하고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7호선, 9호선을 그리고 분당선까지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생활 편의성도 풍족해 대형 유통업체인 하나로클럽 그리고 이마트 그리고 은행, 관공서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육, 생활, 주거, 교통 환경 더해 자연 친화적인 환경까지 갖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자 눈여겨봐야 할 교통 호재나 그밖에 개발 호재들 뭐 있나 좀 살펴볼게요. 어떤 것들 잡히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임대가라든지 집가를 지금 상승시키고 있는 게 재건축의 이주 수요인데요. 강남구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 주공 그리고 개포 시형 그리고 음마아파트 등 재건축 사업으로 현재 12,000가구가 이주가 시작되었고 추가로 강남 4구의 재건축에 따른 대단위 이주가 시작되면 강남 전역에 전세난이 예상되며 재건축 단지와 인접한 본 매물 지역이 최고의 이주 배우지로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주 소유가 몰리게 되면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의해 본 지역의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됨으로써 높은 임대가 형성과 집가 상승의 최적의 투자 가치를 바라볼 수 있는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는 대기업과 연구소들이 많아 3, 4인 가족 단위의 임대 수가 풍부하고 본 매물은 조용한 주거지역에 위치하여 임대 수요자가 더욱더 선호하는 곳으로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대기업 연구센터 중심지로 현대 그리고 기아자동차 그리고 본사를 비롯해 코트라 그리고 LG전자, KT 연구센터, 모바일 연구소 그리고 서울 품질 연구소 등 대기업의 대규모 업무 시설과 연구소가 인접해 투자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고 더해 곧 입주 예정인 아시아 최대 규모의 삼성 R&D 센터가 입주 시에 연구원 약 1만 명과 그리고 협력업체 약 2만 명이 상주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무산역에 몰렸던 9만 6천 제곱미터의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 그리고 양재 꽃시장 국내 최대 농식품 산업 거점 시설로 개발과 그리고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등으로 많은 유입인구 증가, 상주 인원 유입으로 인한 임대 시장과 매매 시장이 빠르게 활성화됨으로써 안정적인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미래 가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자, 건물 가진 매력도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장점 갖고 있는지 좀 어떻게 좀 내부 면적이 넓게 나왔습니까? 네, 굉장히 넓게 나왔고요. 일단 현장에 직접 나오시면은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라. 예. 일단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015년 11월에 준공 예정인 다세대 건물이고요. 5층 중에 3층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57.64제곱미터, 그리고 대지가 26.5제곱미터에 방 3개, 넓은 거실, 욕실 하나에 발코니를 갖춘 3룸이고요. 친환경 내부 마감재 처리와 층간소음 완화, 그리고 외관 사면 최고급 대리석으로 시공 예정이고요. 넓은 거실과 필로티 구조로 3룸에서 보기 드문 100% 주차 공간 확보와 입주민 편의와 안전을 위해 엘리베이터 및 CCTV, 그리고 현관 보안문,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 및 아일랜드 시타까지 제공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매 가격, 임대 수익까지 계산해봐야죠.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저렴한 분양가입니다. 그래서 3억 9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가 3억 7천만 원이고요. 그래서 실투자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월세 전환 시에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50만 원, 대출 2억 6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그래서 실투자 8천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연 942만 원에 수익률 11.8%에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수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분들께 이 매물 적합할까요? 방이 3개니까 가족 단위도 괜찮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쪽은 이제 기업들이 많이 입주가 되기 때문에요.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하시면 참 좋겠지만은 그래도 처음 투자하시거나 좀 안정적으로 리스크 없이 아주 편하게 부담 없이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께서는 금리가 싸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안전하게 이쪽에 투자를 하시면 안전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안전한 매물이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조심하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떤 거 꼽아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뭐 입지 여건이라든지 개발 호재, 그리고 임대 수요 및 그리고 도로 여건, 그리고 건물 특징 또한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중요한 재테크 선인 부동산 투자를 하는 만큼 꼭 현장 답사가 꼭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하시고 오셔서 먼저 오십시오. 예를 들어서 뭐 1시에 만나려 했으면 11시에 오셔서 동네 시세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네. 연락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면 안전하고 리스크 없는 투자가 되겠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드리는 시간만큼이나 더 괜찮은 물건을 가져갈 수 있으리라 이런 생각으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매물이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매물이었습니다. 확인하시죠. 이것저것 자꾸 물어봐 주세요. 방송 이후에 오늘 설명드린 매물에 대한 정보 여기 아래로 나가는 전화번호 2077-6392번을 통해서 여러분들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많이 전화 주세요. 오늘 아하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 ENR 투자연구소 송승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